혹시 점심에 빵이나 면을 드시고 나면 오후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아니면 밤에 자꾸 깨고 아침이 되면 더 허기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 30년간 장내 염증과 식습관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정아림 박사입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의 답은 우리가 무심코 매일 먹고 있는 밀가루와 가공육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하는 빵, 든든하다고 여기는 햄과 소시지가 사실은 우리 몸에서 조용한 파괴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두 가지 음식이 어떻게 감정 기복부터 장 건강, 그리고 큰 질환까지 이어지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왜 항상 피곤했는지, 왜 소화가 잘 안 됐는지, 왜 기분이 들쭉날쭉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실 거예요. 30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이니까 믿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셨거나 이미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인 67세 김영자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밤마다 자꾸 깨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아침에는 크로와상이나 식빵, 점심에는 김밥이나 햄 샌드위치, 저녁에는 라면이나 우동으로 채우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영자님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아침을 단 하루만이라도 밀가루 음식 대신 현미밥과 나물, 그리고 햄 대신 삶은 달걀로 바꿔서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해요.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바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되실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밀가루와 가공육이 어떻게 위험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밀가루와 가공육이 불러오는 몸의 붕괴, 이 부분을 정말 자세히 설명드려야겠어요. 우선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밀이 예전 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먹는 밀은 글루텐 함량이 높은 외소밀이라는 종류입니다. 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문제인데요.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글루텐은 장 점막을 약화시켜서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72세 박정희님 사례를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식빵이나 크로와상을 즐겨 드시다가 장누수 증상이 나타나면서 소화불량에 몇 달을 시달리셨습니다. 장벽이 성기어져서 본래 차단되어야 할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난 거죠. 이런 분들은 성분표에서 글루텐 프리 제품을 찾아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만 처음 밀가루를 끊을 때는 기분이 저하될 수 있어서 점진적으로 줄이시는 걸 권합니다. 혹시 밀가루 음식을 드신 뒤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혈당 급상승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백색 밀가루는 섬유질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수록 당뇨 전 단계에 이르는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났던 65세 이선우님은 아침에 빵을 드신 후 낮마다 견딜 수 없는 피곤함을 겪으셨습니다. 혈당이 급상승한 후 급하강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통곡물이나 고구마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설탕, 기름이 함께 들어간 음식들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혹시 점심에 빵이나 면을 드신 후에 졸음이 몰려오신 적 있으신가요? 가공육 이야기도 꼭 해드려야겠어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제가 들어가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담배나 성명과 같은 등급이죠. 제가 상담했던 70세 최명호님은 매일 아침 소시지를 반찬으로 드셨다가 대장 내시경에서 여러 개의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했지만 정말 위험할 뻔했죠. 이런 경우에는 무첨가 가공육을 선택하거나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고온에서 직접 불에 구우면 발암물질이 훨씬 많이 생성되니까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혹시 햄이나 소시지를 매일 반찬으로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번째는 염증 반응의 만성화 문제예요. 글루텐이나 가공육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가공식품이 많은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혈중 염증 수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69세 김순자님 경우에는 오랫동안 무릎 관절 통증을 겪다가 밀가루 섭취를 줄인 후에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관절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식품으로 인한 전신 염증이 원인이었던 거죠. 이럴 때는 항염 효과가 있는 채소, 등푸른 생선, 견과류를 늘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해요.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관절이나 눈이 자주 붓는 경험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로 감정 기복과 중독성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혈당이 급상승하면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폭증했다가 급하강하면서 기분의 천국과 지옥을 반복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와 우울 증상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62세 장미정님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빵이나 햄버거를 찾다가 점점 더 무력감이 심해졌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거죠. 이런 분들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중독을 끊기 어려우니까 주변 환경부터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빵이나 과자를 드신 후에 오히려 기분이 더 가라앉은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대장 건강과 암 위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공육이 장에서 소화되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육을 하루에 50g씩 섭취하면 대장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71세 오상길님은 가공육 섭취를 대폭 줄이고 채소 위주 식단으로 바꾼 후에 오랫동안 시달렸던 변비와 복부 불편감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섬유질 섭취를 늘려서 독성 물질이 대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대장 관련 질환을 겪으신 분 계신가요? 이제 위험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봤으니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에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밀가루와 가공육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한 끼 무가공 식단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의 첫 식사가 혈당 변화의 전체적인 패턴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심심한 맛 때문에 적응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침을 현미밥에 달걀 반숙, 그리고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나물로 준비해보세요. 밥을 짓기 어려우시면 현미죽이나 오트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보실 분 계신가요? 두 번째는 글루텐 프리 제품을 탐색해보시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글루텐 프리 제품들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만 글루텐 프리라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설탕이나 기름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은 여전히 피하셔야 합니다. 마트에 가시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하나씩 바꿔보세요. 아몬드 가루나 코코넛 가루로 만든 빵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글루텐 프리 빵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는 무첨가 가공육을 선택하시거나 아예 다른 단백질원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첨가라고 해도 과량 섭취는 좋지 않다는 점 기억하세요. 햄이나 소시지 대신에 닭가슴살을 삶아서 드시거나 두부를 활용하시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에요. 달걀도 완전 단백질이니까 다양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평소 반찬에서 가공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네 번째는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을 기르시는 거예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발암물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채소는 가능하면 신선하게, 그리고 기름에 튀기지 않고 드시는 것이 좋아요. 고기 반찬을 드실 때는 반드시 쌈채소나 샐러드를 곁들여 보세요. 양배추, 상추, 깻잎 같은 것들이 특히 좋고요. 브로콜리나 양파도 해독 작용이 뛰어납니다. 평소에 채소 섭취량이 충분하다고 느끼시나요? 다섯 번째로 조리법을 바꿔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고온에서 직접 불에 굽는 것보다는 찜이나 삶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탄 부위가 생기면 반드시 제거하고 드세요. 발암물질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요즘 인기인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늘려서 조리하면 독성 물질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고기를 태운 채로 그냥 드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로 섬유질 섭취를 늘려서 장내 순환을 개선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섬유질이 대장에서 독성 물질들이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거든요. 현미, 보리, 콩류, 각종 채소들을 꾸준히 드세요. 다만 섬유질을 늘릴 때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야 변비가 악화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은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변비 때문에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는 발효식품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들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나 장류들이 시판 제품보다 훨씬 좋아요. 요구르트를 선택하실 때는 설탕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고 가능하면 그릭 요구르트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식사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고 밤늦게 간식을 드시는 습관은 피해주세요. 밤에 소화기관이 쉬어야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밀가루와 가공육, 이 두 가지 음식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자세히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주고 단백질을 공급한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우리 장을 무너뜨리고 혈당을 흔들며 염증과 각종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상식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빵이 든든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오후 무기력을 만드는 주범이었어요. 햄과 소시지가 간편한 단백질원이라고 여겼지만 발암물질과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덩어리였죠. 면과 빵이 허기를 달래준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중독성 때문에 더 많이 찾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말씀드리면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우선 몸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고 오후에도 에너지가 지속되죠. 장 건강이 회복되면서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이 사라집니다. 감정 기복도 줄어들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서 관절 통증이나 부종도 개선됩니다.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인 변화예요. 잘못된 습관을 계속 이어간다면 만성 피로와 소화장애는 기본이고 당뇨나 대장 질환 같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신다면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평소 드시던 빵이나 시리얼 대신에 현미밥 한 공기와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간단한 나물 하나를 드셔보세요. 딱 하루만이라도요. 그 차이를 몸으로 직접 느껴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아침이 바뀌면 하루 전체의 혈당 패턴이 달라집니다. 점심때 폭식하지 않게 되고 저녁에도 과식하지 않게 되죠. 밤에도 깊게 잠들 수 있고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선순환이 시작되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심심하고 물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입맛은 2주면 바뀝니다. 인공적인 맛에 길들여진 혀가 자연스러운 맛을 다시 찾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가공식품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가족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식습관을 바꾼다고요? 그럴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시고 작은 변화부터 함께 시작해보자고 제안해보세요. 건강한 변화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현대인의 적, 바로 설탕과 단 음식이 우리 뇌를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독성 있는 단맛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리고 당을 안전하게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건강한 단맛을 즐기면서도 몸을 해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이니까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밀가루와 가공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실천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내일 아침 식탁에 무엇을 올릴 계획이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